마산 청과시장에 불이 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여전합니다. 건물주가 피해 복구를 외면하고 있는 건데 상인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약 1년 만에 가야고분군을 통합관리하는 기구가 김해에 들어섭니다. 그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경남 익명의 기부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경남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부 내륙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출퇴근길 빙판길이 우려돼 안전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발생했던 마산 청과시장 화재 기억하시나요?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불에 탄 폐기물을 정리됐지만 건물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큰 불이나 점포 28곳이 불에 탔던 마산 청과시장. 불이 난 건물은 여전히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고 화마의 흔적도 그대로입니다. 청과시장의 화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흘렀지만 보시는 것처럼 복구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에 탄 폐기물들은 상인들의 요청으로 창원시가 예비비 8천만 원을 들여 치웠지만 건물주의 외면으로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건물주 3명 중 1명이 철거 복구 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돌연 창원시 상인회 등과 연락을 끊은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일부 상인들은 점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건물주를 대신해 자신의 돈으로 불에 탄 점포의 전기와 수도시설 등을 수리해 영업하기도 합니다. 특히 임시점포 상인들은 방치된 건물로 인해 장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뚜껑이라도 해주고 이래가고 칸막이라도 해주면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기고 또 떠날 사람은 떠나기고 판이 나야 되는데 이래가 울까지 떡 해놓은 게 손님들이 대다 보고 장사 안 할 줄 안다 이게. 그래가 발길 다 돌리게. 제발 발길 다 돌리고 10분의 1도 지금 안 와. 취재진이 복구 관련한 건물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건물주가 복구에 손을 놓으면서 마산 청과시장의 정상화가 막막해진 상황. 상인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여 만에 가야 고분군을 통합관리하는 기구가 김해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세계 광역단체 7개 지자체로 흩어져 있던 가야 고분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 기자, 먼저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의 역할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는 말 그대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업무를 하는 기구인데요. 문화유산청과 경남도, 경북도, 전북도를 비롯해 가야고분군이 있는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난달 통합관리기구 입지가 김해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김해의 장류의 국립가야 역사문화센터나 구산동 옛 김해교육청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관리기구 부지의 경우 문화유산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해시는 최종 부지가 확정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통합관리기구 입지가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는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이 쉽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야 고분군이 있는 7개 지자체들이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입지 선정을 위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1순위로 김해시가 최적의 입지라고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발이 있었는데요. 경북 고령군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화유산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김해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1년 2개월 만에 김해시로 입지가 결정났고 지난달 16일 국가유산청이 설립 위치를 확정하고 바로 이어 26일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립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지는 해결이 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통합관리기구 부지 확정은 본격적인 가야권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장 훼손되고 허물어진 7개 지자체의 고분군 복원 작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현대 고대사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삼국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가야권 복원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학술 대회 등을 거쳐 고대사 사국 편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가야권 지자체는 고분군의 항구적인 복원을 위한 국비 지원의 발판으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남 익명의 기부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기부자가 6일 사무국 앞에 성금 1,000만 원과 손편지, 국화꽃 한 송이를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손편지에는 무안공항 여객기 희생된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약소한 액수지만 유가족분들께 사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앞서 지난해 말에도 어려운 이웃 돕기에 6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누적 기부금이 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오는 8일까지 경남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8일 밤까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출퇴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8일까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은 3에서 8도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4.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429명 선발에 모두 1,988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3.71대 1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남 도내 4년제 대학교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 전형이 5.37대 1을, 다군 일반 전형이 5.3대 1, 다군 실기 실적 전형이 5.59대 1을 보였습니다. 대학 측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리마너스 학부와 계열별 자율 전공 학부,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 소속 모집단위 등이 대부분 높은 경쟁률로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박물관이 박물관 재정비를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고성군은 박물관 시설 노후화와 전시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R 등 디지털 전시 콘텐츠와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수습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의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규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감식과 수사를 위한 소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지난 4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상태.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인출과 변환, 분석, 재현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최대 2,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의 파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데이터 복구와 동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전 세계 항공사고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손상이 심해 미국에서 복구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김해 돛대산 추락 사고는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돛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 당시 악천후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가 겹치며 발생한 이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항공관제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귀하고 나야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미국 2개 도시 순방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먼저 오는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 참석해 통합 부산관을 방문하고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면담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부산 데이터 센터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인 아이온큐와도 양자과학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술을 먹던 중 흉기를 휘둘러 동네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쯤 영도구 소재 주택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 감독 채용 공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고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응시자는 경력과 실적 기술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창원문화재단에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전형 과정에서 경력의 적합성과 실적 우수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다양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지상 8층 시설입니다. 총괄감독은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해 문화복합타운 내 3층에서 6층까지 문화공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봉은 최대 3억 원이고 응시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안정화 지원 사업에 경남 3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항로는 통영 용초, 통영 당금, 통영 욕지 등 3곳으로 모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 항로입니다. 해수부는 해당 항로에 대해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